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이 또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토지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는 공시지가가 19% 이상 오른 반면에 인천 계양은 5%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입춘도 지났고요. 구정도 지났고요. 오늘 방송 오다 보니까 각 학교가 지금 졸업식이더라고요. 자, 저희 아들도 오늘 졸업식인데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졸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날씨도 풀려가고 이제 부동산 경기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향방이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 상담과 더불어서 또 이슈, 그다음에 소액 투자 매물까지 세 가지 세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전화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입자에게 있어서 전세 보증금, 아무래도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이 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던데 오늘 소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월세 보증금 내지는 전세 금액이 내 전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 재산을 지키는 제도가 바로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확정일자 제도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오늘도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시장이 하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올해 풍성한 입주 물량 증가까지 예고되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1월 말보다 1.42% 하락했으며 주택 중에서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2.67%로 하락세가 컸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이란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입자가 알아야 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내지는 월세를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저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확정일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확정일자라는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인데, 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도장을 받은 확정일자를 받은 이 계약서를 잊어먹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자,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진행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계약서하고 내 신분증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꼭 다시 제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정일자 가장 편한 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이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세입자 혼자 가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용이 600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주민센터라든지 또 등기소 내지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인터넷 등기소 가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수령이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이 서울이라든지 지방광역시 중에서 일정 금액 이하에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최우선 변제금의 수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전세권 확정일자보다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규모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이라는 거는 끝에 이제 권자가 들어가죠. 말 그대로 물권입니다. 소유권이라든지 근저당권처럼 채권이 물권으로 변경이 되는 전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다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전세가 얼마 있는지 금액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세권을 설정을 한번 해놓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비 서류라든지 또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확정일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매매 시에 들어가는 서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이 서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의 동의는 선택사항이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 꼭 아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집주인이 동의해 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못 해준다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확정일자 대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등록세 세금도 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등기부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또 등록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이 있을 때 또 인지세 등을 내셔야지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내가 직접 가면은 바로 현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비서류가 틀리는데, 임차인의 서류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 기본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집주인 같은 경우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이라고 그러죠. 인감도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초본, 또 기타 공적 서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집주인이 이게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해주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시에 신청한다. 따라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완전히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둘이 분리를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없고요. 전입신고를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셔도 안 됩니다. 꼭 두 개 세트로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세권 설정은 등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금을 낸 후에 등기소 가서 등급에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정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등급이 올라가는 게 싫다 이러면 집주인이 안 해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 아까 600원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입자는.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 등록세가 보증금의 0.2%입니다. 그러면 1억짜리다 그러면은 20만 원이 되겠죠. 전세 요즘에 1억짜리면 굉장히 소액이죠. 5억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또 20% 교육세가 붙고요. 자, 기타 인지세라든지 뭐 증지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은 인지세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은 여기는 법무사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3억짜리 전세 같으면은 3억짜리 같으면은 계산성을 하면 한 6, 70만 원밖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 본인이 하지 않고 법무사에 맡겼을 경우에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다. 전세 금액, 전세권 설정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내죠. 중개수수료만큼 전세권 설정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면은 이 법무사 비용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죠. 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꼭 제가 꼭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전입신고와 그다음에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플러스 이걸 3세트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만 돼 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전세권 설정만 해놓으면은 실거주 안에서도 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 설정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지만 오늘 확정을 입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효력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이 되냐면은 오늘 자정 24시부터 됩니다. 이것도 가끔씩 문제가 돼가지고 그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날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이런 기사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날 오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발휘되는 시점은 그 이길 자정이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확정일자를 활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 전세금 지킬 때.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있죠. 법인이라든지 법인은 회사에서 집을 얻어주는데 회사 개인 명의로 얻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명의로 얻어주는 거죠.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거주 요건이 다시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집에 집을 사는데 꼭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될 때 이때 그쪽에다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내가 전세 사는 집을 해버리면은 전입신고가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이런 경우에 전입신고를 좀 꺼리는 신고 내지는 못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표와 더불어서 다르게 제가 결론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전세금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요 가장 좋은 장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줄 때 그냥 재판 없이 경매를 바로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에서 보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내 집이 경매로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주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만 미칩니다. 만약에 그 집이 경매가 됐을 경우에 토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배당가에서 토지의 배당은 빠지는 거가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에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보다 더 안 좋은 면도 있다. 가격도 비싸고요. 따라서 굳이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굳이 전세권 설정은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만 해도 충분히 내 재산은 보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반환 보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직접 강의와 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이제 세미나를 했었었는데요. 위치는 신논현역 3번 출구 쪽에서 차병원 사거리 쪽을 조금만 걸어오시면은 거평타운 2층에 저희 세미나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은 부동산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세제도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쉽게 좀 풀어드리고요.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개별 신청자에 한해서 고민 상담이라든지 투자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오시되 아래에 나가는 전화번호 예약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약 꼭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요즘 정말 부동산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신지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저희가 그 평택시 네. 시청 인근에서 지금 전세 1억 6천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네. 그 올해 중순 이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전세로 옮겨서 그 다른 아파트 분양될 아파트를 청약을 넣을지 네.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또 올해가 적정 매기 시기인지 미분양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네. 그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어느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신혼 부부이신 만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 시청 근처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장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신혼부부세요? 예. 저도 한 20 몇 년 전엔 신혼부부였는데. 네. 자, 아까 평택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직장이 평택이시죠? 예, 저는 시청 부근이고요. 예. 아내는 소사벌 부근이요. 그러면 평택시청 부근이나 뭐 소사벌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데. 네. 자, 일단은 두 분이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은 안 보시는 거고 평택 쪽을 보시는 거고요. 혹시 그 지도 상담 드리기 전에 청약 들어놓으셨나요? 네네.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저 와이프가 1년짜리 가지고 있고 저도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종합저축이시죠? 네네. 네, 종합저축이신데 1년 정도 됐고 조금 빨리 들어놓으셨으면 좋은데 일단 청약통장은 혹시 나중에 내가 집을 뭐 기존주택 분양권을 사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사시더라도 청약통장은 그냥 없애버리지 마시고 계속 유지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올 여름쯤에가 전세가 만기신가요?
10월이요. 10월. 그럼 10월이 만기시면은 내가 지금 전세로 계속 갈지 아니면 집을 사야 될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신 거죠. 예. 자, 이번 가을이 만기다 그러면은 뭐 어느 쪽으로 집을 장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청약이 됐든지 분양권을 샀든지 기존 아파트를 사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은 빨리 장만할수록 유리하십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아직은 두 분이 다 직장 생활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뭐 하다못해 2억, 3억을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맞벌이이기 때문에 이자 내는 데는 큰 부담을 안 느끼실 거예요. 네. 제가 20 몇 년 동안 부동산 쪽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네. 두 분이 맞벌이해서 한 10년 정도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값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가 있겠죠. 내가 모아놓은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집을 언제 살까요라고 좋은 게 물어보는 거는 그 물어보는 그 시점에 저는 꼭 사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가을에 전세가 만기돼서 이사를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을에 일단 매수 타이밍을 잡으세요. 설령 내가 산 이후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산 가격에 반값 떨어지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시면은 2, 3년 때 또 파시는 게 아니잖아요. 애 낳고 뭐 하다 보면은 최소 5년, 10년을 살기 때문에 몇천 차이 가지고 매수점을 뭐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고 이자 내시다가 5년, 10년 보유에 팔아도 충분히 어떤 그 집을 안 사고 기다렸던 것보다는 더 많은 대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꼭 집은 가을에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선호하시는 지역이 일단 평택 쪽에서 어느 지역이십니까? 지금 소사벌 쪽이랑 예. 그 센트럴 자이 쪽 고민하고 있어요. 센트럴 자이면은 소사벌도 워낙에 여러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서 네. 지금 소사벌 지구가 이제 뭐 입주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거 신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몇 평짜리 보고 계세요? 30평대요. 30평대 여기가 지금 혹시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네네. 얼마 정도 가던가요? 3억 초반에서 한 3억 5천까지 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냥 평당 1,0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이쪽이. 네. 그렇죠? 자, 그런다 네. 그러면 30평대가 3억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두 분이 맞벌이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현재 내가 뭐 전세 보증금은 그러면 3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전세는 한 1억 한 5천 정도 이 정도 되시나요? 네, 1억 6천이요. 예, 그러면은 보통 이 지역의 절반 정도가 이제 그 매매가 대비 전세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 5천이 있으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1억 5천 정도만 대출을 받으시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자만 내신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45만 원, 50만 원 채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원금까지 같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아닌데, 자, 일단 지역을 한번 제가 뭐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소사벌 지구에서 지금 아까 센트럴 자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자, 푸르지오도 있고요. 예, 프로지오랑 그 레이크 프로지오랑 예. 호반 베르티움이랑 그다음에 그쪽이랑 소사벌 프로지오랑. 소사벌 풀이죠. 그러면 일단 제가 지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지금 전화를 주신 시청자분이 직장이 평택 아까 시청 어디 쪽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지금 소사벌 지구에서 평택 시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아래쪽에.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분은 직장이 어디시라고 그러셨죠? 그 배다리 저수지 근처요. 배달이 저수지. 그러면 직장도 굉장히 가까우시네요. 자, 네. 그러면은 이 소사벌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상에 이 철길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KTX와 1호선 또 경부선이 지나는 철길이 지금 이쪽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이제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지금 전화를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여기고 집을 다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은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소사벌 지구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 개발 지구죠. 이쪽 가고요. 소사벌 지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신도시 하나 또 있죠. 네. 어디가 있죠? 동삭. 네네네. 네, 세교는 오산세교 같은 거 위로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 직장이 평택시청 부근이라고 하셨으니까 소사벌 지구하고요. 자, 동삭 쪽을 두 개를 또 보시되 저는 조금 더 물론 이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좀 선호하실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위쪽에 KTX가 쓰는 지제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또 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집에 가까운 쪽에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출퇴근,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거리가 서울처럼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금 KTX가 다니는 지제역 주변으로 조금 더 가셔서 출퇴근은 한 15분, 20분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까운 쪽보다는 나중에 매매할 걸 대비해서 소사발 지구라든지 동삭 지구 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다 그러면 직장도 여기고 소사발 지구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다 그러면 더 올라가서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고덕 신도시 쪽 오히려 더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평택의 중심지는 540만 평에 해당하는 고덕지가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결론을 내려드린다 그러면은 가을에 전세 만기됐을 때 또 전세 가거나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집을 사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되 청약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 소사벌 1번, 그다음에 뭐 동삭 2번, 그다음에 고덕지가 3번이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가까운 쪽을 이쪽을 선호를 하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또 고덕지구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집을 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들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추천해주신 지역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555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 일산 서구 대화동 킨텍스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일산 오피스텔을 매수할까 고민 중입니다. 매수 시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대화동 하면요. 지금 현재 GTX 노선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킨텍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이기 때문에 이곳에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보시고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 시기와 전망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우리 MC께서도 이제 부동산 방송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웬만한 큰 호재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자로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MC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아마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된 이 이제 오피스텔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앞에 킨텍스 전시장이 있습니다. 또 GTX A 노선이 원래는 이제 여기서 출발하게 돼 있었는데 파주 쪽에서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파주 쪽에서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고요. 자, 입지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킨텍스 바로 앞에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역이라든지 이러면 조금 더 확대를 축소를 한번 해서 좀 넓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자, 킨텍스.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물결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역. 아시다시피 이제 3호선입니다만 또 GTX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뭐 입지라든지 개발 호재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은 지금 문자기 때문에 뭐 매수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분양가가 있을 건데 분양가를 뭐 정확히 문자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호재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 여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은 그렇게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전시장 가깝고 역 가깝고 그다음에 GTX 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갔죠. 자, 이런 호재를 본다 그러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문자 사연이기 때문에 연세를 조금 몰라서 좀 그런데 연세가 60대 정도 넘어가신다 그러면은 편하게 그냥 수익형으로 하나 잡아 두셨다가 공실만 없다 그러면은 수익형도 기본적인 수익을 좀 받아줄 것 같고요. 위치라든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냐 편하게 계약을 하셨다가 나중에 꾸준한 월세 수익 받다가 나중에 한 10년 후에 매도 시기 잡으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판단이셨습니다. 자, 일산 킨텍스 위치에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의 주셨던 부동산 일산 서구 대화동의 오피스텔 역시 좋은 점수 기대되죠?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역시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자, 점수 뭐 셋 다 5점 만점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 뭐 이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입지, 킨텍스 바로 앞에 있고요. 또 대화역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이기 때문에 뭐 미분양이 나서 뭐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격도 5점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분양가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는 5점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 오피스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드린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조건이 다 갖춰지는 데다가 뭐 GTX A 노선, 킨텍스는 다들 알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를 주고 있는데 공실만 안 나면 됩니다. 공실이 안 나고 꾸준한 수익률이 받쳐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편하게 투자를 하셔도 될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또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끝번호 0114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과학기술대학 원룸 통건물을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장님께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 문자에 그 정확한 주소를 조금 써주셨으면 제가 그 입지를 더 자세히 좀 봐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과학기술대학교를 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노원구 공릉동이고요. 자, 예전에 이제 서울산업대학교에다가 과학기술대로 이제 그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지금 이쪽에 있고요. 바로 지금 원자력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병원의 직장 수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지나간다 그러면은 또 서울여대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육사가 있습니다만 육사는 뭐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오더라도 뭐 인덕대라든지 이런 그 학교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MC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업대 앞이기 때문에 그 원룸으로 다 통건물을 지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세를 얼마 정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산업대 주변에 위치는 제가 대략 짚어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그 산업대 앞쪽에 이 앞쪽 주변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원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학교 안에 요즘에 이제 기숙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숙사가 어느 정도 들어올 예정인지 그것만 가장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기숙사 금액이 밖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런 불평불만을 가끔씩 들어봤었거든요. 따라서 내가 밖에서 원룸에 거주하는 거하고 학교 안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거하고 물론 조금의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감내를 하겠지만은 뭐 비용이 더 비싸다 그러면 더 저렴하고 뭐 생활을 편리하고 또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는 바깥쪽으로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한번 조심스럽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문자 사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신축인지 아니면 오래된 물건인지 좀 알 수가 없어서 조금은 답답은 합니다만은 과학기술대 주변의 학생 수요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병원 그다음에 또 주변에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어떤 유행이죠. 원룸 가지고 월세 받는 거. 그다음에 요거를 전체 지금 우리 문자 주신 분처럼 통건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희망사항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어떤 이런 계획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남들은 이 원룸 통건물을 마련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뭐 못해서 안달인데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관리 쭉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월세를 너무 비싸게는 받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률만 꾸준히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오래된 건물로 간주를 합니다만은 이곳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월세 수익을 받으시다가 그 이후에 학교가 옮겨가지 않는 이상 학생 수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년이나 5년 후쯤에 매도 타임 좀 잡으신다 그러면 그동안 월세 수익과 나중에 또 매도에 대한 시세 차이까지 같이 가질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좀 3년이나 5년 정도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때 다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 질문 주셨던 노원구 공릉동의 원룸 통건물 점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자, 일단 우리 흔히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서울 지역에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꾸준한 학생 수요, 그다음에 이제 공릉동이기 때문에 이쪽이 뭐 천지개벽할 만한 특별한 그런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5점에서 5점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또 3점보다 조금 더 높은 3점과 또 4점, 4점 이렇게 드렸는데 신축이고 또 원룸통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 받으실 때 공실만 나질 않는다 그러면은 점수는 제가 좀 야박하게 드린 면이 있습니다만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요, 더 자세한 상담은요, 무료 세미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 그리고 상담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였죠. 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벌써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인원이 갑자기 좀 많아지셨는데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이제 예약을 하시면 저희 직원이 이제 약도와라든지 위치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목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 투자처 분석인데 보통 이제 일주일 동안의 부동산 기사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들을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요.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개별 신청자에 한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단 세금입니다. 세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말말탈 고민 상담, 그다음에 돈은 얼마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금액, 이런 금액들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소액 투자 물건까지 알짜배기로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세미나도 들으시고 1:1 무료 상담까지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요.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직장인 그리고 상권 종사자들까지 수요가 풍부한 지역, 바로 서대문구 대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네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촌이라고 대변되는 바로 이제 서대문구 대신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자, 신촌역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고 또 2호선 신촌역이 있는데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상 면적이 2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원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6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6층 주변의 건물들이 다 이제 이 6층보다 더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뷰는 굉장히 시원하게 잘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한 개와 거실 역시 물론 이제 풀옵션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매매 가격은 1억 9천. 전세 같은 경우도 이곳 같은 경우 전세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을 투자를 해서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 서대문구죠. 특히 이 서대문구를 오가는 대학생만 무려 7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곳의 입지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촌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도가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자, 본 물건지가 바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이쪽에 가면 이제 연대 동문이라고 있습니다. 동문에서 한 100여 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아까 신촌이라든지 경의중앙선 신촌역까지는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은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연세대학교 학생, 이화여대 학생,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나머지 한 10여 프로는 자, 이쪽을 통해서 이제 시청 쪽으로 가는 이런 직장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신촌으로 대변되는 그런 지역에 연대와 이대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많은 어떤 그 직장 수요가 굉장히 좀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시내 쪽이라든지 아니면 상암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쪽이라든지 이런 접근성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연대 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문에서는 한 30초 정도밖에 걸리질 않고요. 이 길만 건너면 바로 이제 이화여대이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가 대부분 이제 다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밑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자,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건지에서 그냥 걸어서 출퇴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금화터널만 통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종로시장 광화문에 전통적인 직장 수요가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여의도 금융권, 그다음에 뭐 상암이라든지 더 지나서 마곡, 신촌 같은 경우 서대문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주근접상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굉장히 좀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지 여건 한번 더 보실까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물건지에서는 굉장히 어떤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지역과도 좀 가깝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상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호재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서울플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자, 2030 서울플랜 같은 경우 자, 3도심 7광역 12지역이 있는데, 자, 이거 신촌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촌 지역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그 집가 상승을 통한 월세 수입을 통한 어떤 그 매매 시세 차익도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원룸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월세 수익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 호재를 본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광역 중에 이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말씀드려본다 그러면은 이제 마포 4대 성장 거점인데 왜 서대문구 이야기를 할 때 마포 4대 성장 거점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합정에서 홍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다음이 바로 신촌입니다. 따라서 이 상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있죠. 이 신촌 같은 경우 대학 상권을 대변되는 홍대와 합정구 홍대 그다음에 신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권의 전체적인 확장에 따른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 호재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도시재생사업,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지금 집약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바로 이 신촌 지역 자체가 도시재생사업 선정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면적이 43만 제곱미터, 투자되는 금액이 약 한 2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 지역을 청년들의 어떤 창업 전진기지라든지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제 1번지로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신촌 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 계속해서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 좀 드려본다 그러면은 바로 남은 이제 부가현 뉴타운 사업이 이제 2구역과 3구역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입주했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역이 2구역과 더 큰 구역은 3구역인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입주가 지금 안 되고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관리 처분이 떨어져야지만이 이주가 시작이 되죠.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거 전부 다 예전에 단독 다가구의 아주 노후된 건물들입니다. 여기서 살던 세입자들 이주가 시작이 되면은 아파트로 들어갈까요? 희망사항입니다.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주거 형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깝게 이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신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임차 수요와 더불어서 또 이런 부간 2, 3구역의 이주 수요까지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구의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달이었죠? 지지난달이네요. 2018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특징, 가격,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뭐 따끈따끈합니다. 이제 뭐 연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뭐 신축이고요. 바로 들어가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치우면은 시원한 원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옷가지와 이불만 가지고 오면은 생활이 직접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매가 1억 9천이고요. 매매가 1억 9천에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억 한 7천 정도. 따라서 투자되는 금액이 정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2천 정도 들어가겠죠. 자, 이쪽 지역은 아까도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받고요. 월세 70만 원 정도, 대출 1억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은 매월 월세 70만 원을 받는데 투자되는 금액은 8천 정도. 따라서 월세는 수익형으로 그대로 월세를 계속 받아가시면서 향후 또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을 경우 시세 차익은 좀 덤으로 조금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연대와 이화여대가 있기 때문에 임차수요가 굉장히 좀 풍부하다는 점.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직접근접상 유리한 지역. 반면에 또 학교라든지 학교까지도 그냥 직장까지도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률과 더불어서 신축으로서 원룸, 풀옵션을 갖춘 주택은 이 지역에 별로 없다. 따라서 주택의 희소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쪽으로 가볼 텐데요.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강남의 핵심 지역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까 2호선 신촌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성산에서 강남 쪽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자, 방배역이고요. 이번에는 도보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21제곱미터였죠. 지금은 24제곱미터 역시 이제 원룸이 되겠습니다. 5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보물건은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2018년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이제 뭐 입주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거실, 욕실, 주방 이건 역시 풀옵션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넓은 원룸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 쪽이기 때문에 아까 대신동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만 2억 5천도 예상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하면요. 교통, 학군,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여기에 앞으로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정말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입지와 함께 또 호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뭐 방배역을 모르신 분들은 서울에 안 사시더라도 없을 걸로 믿습니다. 자, 방배역 3부 출구 쪽에서 한 번만 꺾어지면은 물건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서 그냥 이슬비, 가랑비 올 때 우산 안 쓰고 집까지 달려가시면은 그냥 될 정도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7호선 내방역이 있습니다. 7호선 내방역까지는 한 7분 정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당역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 또 오면산터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호선 도심권 지나죠. 그 다음에 7호선 강남권을 지나고 또 2호선 서울을 순환하기 때문에 어떤 교통 여건, 지하철 여건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강남권 역시 학군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문여고부터 시작해서 뭐 예술대학교, 서울고, 그다음에 상문고 이런 많은 학교들이 같이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과 관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방배동의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면서 또 이런 명문 학군,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시설까지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의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말씀드려볼까요? 자, 서리풀 터널 개통이 원래는 이제 2월 달에 개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 3달 정도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내방역에서 직결로 이제 서초 법조단지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초 법조단지 쪽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강남에서 방배동 오는 수요가 많을까요? 아니면 방배동 쪽에서 강남권, 서초 쪽으로 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주택지가 이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방배동 쪽에 같이 쌍방향으로 뚫리겠습니다만은 이쪽에 가장 큰 혜택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널 길이 400m도 채 되지 않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대를 한 20분 이상 단축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 호재 보실까요? 바로 이제 재건축 사업인데요. 방배동은
아파트를 홀고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 다가구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만큼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보물건지 아까 방배 여기서 제가 3분 거리에 있다고 그랬는데 자 5구역과 6구역 그 다음에 13, 14, 15구역이 전부 다 보물건지 앞에 이렇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따라서 5구역 같은 경우 지금 한참 이사가 돼가고 있죠. 보물건지도 아직 분양은 안 됐습니다만 이미 전세가 맞춰질 정도로 전세 수요는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 방배 일대의 재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차, 4년차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주 수요는 계속해서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배 역세권 개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3분제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역세권 250m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1차 역세권이기 때문에 방배 역세권 확장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시너지 효과, 주택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초구니까 너무 비싸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앞서 개요 정보에서 봤는데 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준공이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르신다 그러면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뭐 요즘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보물건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조감도기 때문에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은 아주 예쁜 화이트 타일, 대형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억 5천 정도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전세를 얼마에 맞출까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 따라서 2억 5천에서 2억 2천을 뺀다 그러면은 투자되는 금액 3천 정도 들어가겠죠. 자,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권 방배동이기 때문에 월세를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 금액이 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억 2,500 정도 선선히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투자되는 금액이 1억에 채 되지 않는 9,500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서 월세 수입은 80만 원 정도. 따라서 월세 수입과 시세 차익, 이곳이야말로 두 머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소장님을 직접 만나는 무료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호선 신노년역 3번 출구로 가시면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 투자처 분석에 대한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미리 신청하고 가시면 소장님과 1대1로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문의 주사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철웅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언제든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